그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고층에서 내려다보는 한강뷰 같은 것들이 나오려면 이 아크로 내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 나중에 뭐 추후 시세 차익이나 그 미래 가치에 대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성수동 박태양 공인중개사사무소 박태양입니다. 네, 저는 박유충 중개법인 박유충입니다. 네, 10월 17일 토요일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 23일까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사전 점검 일정이 픽스가 됐는데 대략 1월 입주 전까지 집을 볼 수 있는 거의 그 집 내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전세를 줘야 되는 분들이나 전세 희망자 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지금 전세를 필연적으로 줘야 되는 분들이 많이 그렇죠, 생겼거든요. 사실 네, 이거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분양할 당시에는 없었던 대출 규제라든지 다주택자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일단은 전세를 받아서 잔금을 치르고 매매를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엄청 많고 관심이 많은 상태인데 근데 아마 조심스럽게 예상해보자면 그 전세를 구하려는 희망자 분들보다 전세를 주려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공급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임차인 우위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근데 원래도 아파트 입주 시장 특성상 그 변수가 많아서 시세들이 막 확확 변하는데 그러니까 시세가 형성되는 데까지 기간이 좀 걸리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고가 주택인데다가 주상복합인데다가 지금 대출 규제에 다주택자 리스크까지 변수가 엄청 많은 상태라 아마 여러분들 그 전세를 맞추려는 분들이나 전세 희망자 분들이나 고민이 많은 그 좋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유리한 포진에서 거래를 하려면 아마 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더 빨리 접근을 하게 되면 유리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1월에 가서 그때 전세를 맞추거나 전세를 그때 집을 봤을 때 지금보다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세 희망자분들이 많이 줄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많은 집들이 매물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사전점검 기간에 많은 분들이 집을 볼 것 같고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 항상 그 평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30평대들이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아크로나 뭐 갤러리아 폴의 한남도의 나인원 한남 같은 그 하이엔드라고 해야 될까? 하이엔드 아파트들은 원래 대형 평수가 그렇죠. 인기가 많지만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는 지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특이하게 37평형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또 이슈화가 됐고 그게 이슈화가 가장 크게 됐던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 그 올해 5월에 있었던 그 무순위 청약이 있었는데 미계약분이 3개가 나와서 3세대가 나와서 그거를 무순위 청약을 했는데 그 26만 명이 몰렸다. 네, 이런 게 엄청 이슈화가 되고 뉴스도 엄청 많이 나왔죠. 뭐 의도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슈화가 많이 됐는데 그 중에 그 26만 명 중에 21만 5천 명이 37평형에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 37평형이랑 이 62평, 77평 사이에는 뭔가 그 이게 뭐 넘사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는 진짜 완전 하이엔드고 흔히 말하는 그 하이엔드의 영역인 거고 사실 37평형까지는 접근 가능한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고가 주택이지만 여기는 약간 접근하기 상대적으로 많이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37평형이 21만 5천 명이었고 62평형이 한 뭐 3만 명 이렇게 넣고 그 위에 77평이 뭐 만 개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의 수들이 이렇게 됐는데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세 희망자 분들도 마찬가지로 37평형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37평형을 희망하고 그 무순위 때 청약을 넣으면서 꿈꿨던 거는 그 텔레비에서 봤던 그 트리마제 같은 데서 뭐 연예인들이 막 한강뷰를 고층에서 내려다 보면서 그 맥주를 마시고 와인을 마시고 이런 그림을 꿈꿨을 수도 있는데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불가능하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이따가 배치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37평형은 고층에 없어요. 그러니까 10층 미만에 있는 호실들의 37평형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7평형 위에 77평형이 있는 거라서 그 37평형이 있는 라인은 되게 좋은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따 배치도 보면서 그 배치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 일단 배치도 보기 전에 정리 한 가지 하고 들어가자면 그러니까 가장 세대수가 많은 건 62평형대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하이엔드인 거 그게 77평형 펜트 제외 펜트는 논외로 하고 77평형이 가장 하이엔드 수요가 많은 곳이고 수요의 절대량 면으로 볼 때는 37평형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격대 때문에 당연히 17억 있는 사람이 30억 있는 사람보다 많은 게 당연한 거니까. 수요가 많다. 네, 이런 거 참고하시고 아까 제가 37평형에서 그런
그 여러분들이 꿈꿨던 그런 싱글 라이프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도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그 배치도인데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1도, 여기가 2호, 여기가 2호, 여기가 3호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 배치인데 예외적으로 10층 미만 호실들만 여기가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왜 이렇게 들어가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3호 라인에 있는 여기가 원래 77 제일 로얄이고 제일 멋진 라인이죠. 네, 여기가 77 타입인데 이게 제일 그러니까 주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로얄로 볼 수 있는 그 뷰적으로도 그렇고 평면도 그렇고 제일 로얄이라고 볼 수 있는 평면인데 이 부분을 10층 미만으로 가면 반쪽에서 37평형이 그렇게 나온 거죠. 예, 반반씩 쪼개가지고.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7평형은 여기 10층 미만에만 배치가 돼 있다는 거고 그래서 10층 미만에만 37평형이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고층에서 내려다보는 한강뷰 같은 것들이 나오려면 최소한 62평형으로 가야 되고 정말 로얄 그 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77평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그 하이엔드 주거 형태를 원하는 그런 수요는 여기 77평형에 몰려있다고 봐도 돼요. 여기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를 가진 건 62평형이지만 77평형을 로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층에서 내려다보는 한강 뷰를 37평형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한강 뷰가 제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9층 정도 가면 한강이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트리마즈 그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뷰가 나오긴 어렵다는 얘기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모를 만한 이야기 잘 생각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여기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여기 A동이랑 B동의 가격이 같아요. 분양가 금액이? 네, 분양가 가격이 같아요. 근데 이게 그 가치가 같기는 어려운 것도 당연한 거겠지만 근데 유난히 여기 A동이랑 B동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가치가 많이 차이가 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추후에 매매 가격이나 그 전세 가격에 대해서 특히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평형은 이쪽 3호 라인에 포진이 돼 있으니까 B동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37평이 네, 포진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오른쪽 여기 있는 이곳이 그 서울숲 에버뉴죠. 네. 네. 서울숲역에 상가로 꾸며져 있는 언더스탠드 에비뉴라고 그 유동인구가 꽤 많은 상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라볼 때 이 37평형의 내부가 거의 보일 정도로 가까워요. 특히 낮에는 그냥 그렇다고 쳐도 저녁에 보면은 여기 불 켜놓으면은 그냥 그 내부가 거의 보입니다. 내부가 거의 보여요. 그래서 내가 밖을 바라보는 뷰는 그렇다 쳐도 이 밖에서 이 내부가 보이는 것 때문에 무슨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는다 이러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저층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죠.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자면 이 B동에 있는 37평형이 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자체가 워낙 좋은 아파트긴 하지만 이 아크로 내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 나중에 뭐 추후 시세 차익이나 그 미래 가치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3, 4, 5 라인입니다. 그 B동에 있는 3, 5, 4, 5 라인을 가장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중에 그 지금 아까 로얄은 77평이라고 봐야 되는 게 거의 맞는데 로얄이랑은 또 별개로 주력 평형은 사실 62평이에요. 가장 많은 세대수를 갖고 있고 아크로드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호실들 타입들인데 이 62평형 같은 경우에도 또 아까 A동이랑 B동의 분양가가 같은 거랑 같은 맥락으로 1호 라인이랑 2호 라인의 분양가가 같아요. 똑같죠. 근데 여기는 A동, B동의 차이보다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가 1호 라인이고 여기가 2호 라인인데 2호 라인도 물론 뭐 뻥 뚫린 뷰를 기대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거실 방향인데 거실에서 볼 때 이쪽에 갤러리 아포레가 이미 기존에 있거든요. 그래도 이 남쪽 방향으로 여기 이쪽이 남쪽입니다. 여러분 이쪽이 남쪽인데 이쪽 남쪽 방향으로 서울숲도 보이고 한강도 보이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1호 라인에 있는 62평은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에 바로 D타워라는 엄청 고층 건물이 있고 근데 단순히 이 그림만 보시면 아 그냥 앞에 뷰가 막히는구나 그래서 안 좋구나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구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 D타워가 고층 오피스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1호 라인에 있는 62평형에서 이 거실, 네, 62평형 거실이 여기인데 이 오피스 건물 D타워에서 이 62평형 1호 라인의 거실이 그냥 보이는 구조예요. 지금 너무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피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62평형을 보기 싫어도 보이는 뭐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서로 마주 네, 그냥 마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물론 여기 B동에 있는 이쪽 그 62평형 이 방향에서도 그 네. 주방이랑 저기 네. 작은 방 라인 같은데 아마. 네, 그렇죠. D타워에서 물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약간 느낌이 다른 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2평형은 여기가 거실인데 여기가 메인 방향인데 이쪽은 주방이랑 작은 방들 뭐 서재 같은 개념으로 쓸만한 작은 방들이 있는 방향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D타워에서 62평들 이쪽 방향이 보이는 게 그 북쪽 방향이 보이는 게 그렇게 큰 타격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 건물을 설계할 때 그것도 몰랐을 리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지금 나중에 시세 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요. 왜냐하면 여기랑 다 분양가가 같다는 얘기인데 전세가는 달라질 수 있을 그렇죠. 전세가는 달라질 필연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A동 1호랑 B동 2호랑 같은 62평이고 분양가는 같은데 전세 가격이 같을 수가 없다고 보이는 거죠. 지금 이대로면. 전세 가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임대 수요자인 거니까 사실상 자기가 쓰기에 좋은 거면 값어치를 많이 매길 수 있는 거고 별로다 그러면 확실하게 값어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세가가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전세라는 거는 진짜로 나중에 뭐 향후의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니죠. 당장 내가 살고 싶은 가치가 수치화되는 건데 뭐 대치동에 있는 음아파트가 매매 가격은 높고 전세 가격이 엄청 낮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에 매매 가격이 같다고 그 분양 가격이 같다고 하더라도 전세 가격이 필연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세를 구하려는 분들은 이런 점을 조금 감안을 하시고 매물을 찾아서 볼 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장 로열 평면이라고 할 수 있는 77 타입에 대해서 3호 라인이 무엇보다 3호 라인이 좋은 거죠. 네. 거기 같은 경우 양쪽에 이제 거실이 그렇죠. 3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3면이 보고 대부분 이제 서울숲 플러스 한강뷰를 다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정말 로얄 라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꼭대기층에는 그 펜트가 있는 거고 펜트하우스가 있는 거고. 펜트가 몇 개죠 여기가? 근데 펜트가 모집 공고를 보면 5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펜트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A동 3호 라인에 펜트가 없다고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펜트는 5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77 타입의 배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거실이 빠져 있고 이쪽에. 이 오른쪽으로 부엌이 이렇게 빠져 있고 부엌에서도 요리를 하면서 이 한강뷰랑 서울숲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77 자체가 워낙 좋은 평형이긴 하지만 같은 가격이라면 여기 B동에 있는 77 타입이 더 좋을 거라는 예상이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A동에 있는 77 타입의 경우 뷰를 상대적으로 B동이 좀 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시선이 이쪽으로 보나 이렇게 조금 가릴 수가 있는 그 확률이 있는데 B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영 호텔을 말고는 크게 그 뷰에 대해서 제한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강뷰나 서울숲 뷰를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게 77 고층 B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77이 사실상 로얄 뷰다 보니까 사실 도리어 이제 평당 전세 금액 기준으로 본다면 37평형보다가 더 높게 형성될 수도 있을 건가 싶은 생각도 동시에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크루 서울 포레스트의 수요자분들은 사실 수분양자분들이나 여기 지금 입주하고 싶은 전세 희망자분들은 가장 하이엔드 주거 형태를 원하는 수요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 부자들은 아파트 안 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이 닭장 같은 아파트에 층간 소음 있고 이런 걸 왜 살겠냐 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아파트가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편리성을 따지시는 분들 간혹가다 단독주택은 아무래도 관리 영역이나 뭐 보안의 문제 진짜로 막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서 보안에 집중해서 만들거나 그러니까 나중에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아예 고려를 안 하고 그렇게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아파트가 갖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찾는 분들이 뭐 한남더일, 나인원 한남, 갤러리아 포레 같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까지 이런 아파트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내에서도 가장
로얄이고 하이엔드인 타입을 찾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같아요. 그게 77일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어떤 분야든 간에 하이엔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하이엔드 77 타입이 지금 주력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세대수가 많은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요 대비 공급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 62 타입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 아크로스 서울 포레스트 내에서 가장 로얄이라고 보긴 어렵고 가장 하이엔드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그 수요 대비 공급의 양에서 이 70 타입이 가장 나중에 시스 타입에 대한 기대치가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각 평형별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내용들, 다 흔히 알 만한 내용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얘기 그렇죠. 많이 위주로. 네, 아크로스 서울 포레스트 뭐 좋다, 하이엔드다 이런 내용은 많이 들었을 거기 때문에 많이 듣지 못했을 만한, 생각하기 어려울 만한 내용들,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영상을 담아보고자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아크로스 서울 포레스트에 대해서 지금 성송에서 직접 중개업을 하고 있는 저희가 진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려면 4-5시간 분량은 그냥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근데 그것들의 지금 유튜브 특성상 길게 얘기하면 오히려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이 조금 희석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분량으로 그 전달해드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늘은 최소한 축소해서 말씀 드려봤는데 다음에는 그 전세 가격 뭐 시세나 뭐 매매 시세 이런 거에 대한 예상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하고, 특히 여기 아크로스 서울 포레스트 지금 사전 점검이나 나중에 그 아크로스 서울 포레스트 입주 시장은 임차인 우위 시장이 될 거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출 규제나 예상치 못했던 그 다주택자 리스크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아크로스 서울 포레스트가 워낙 뭐 좋은 아파트고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건 맞지만 가져가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분양받을 당시에는 이런 리스크를 절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크로스 서울 포레스트가 아무리 좋아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겠다, 팔아야겠다 이런 분들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종부세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세 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지금 시기에 빨리 이제 그 사전 입주 시기에 집도 확인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또 전세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최대한 빨리 얻는 게 사실상 어떤 준비적인 관점에서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차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전매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잔금을 내려면 그 전세를 맞춰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전세를 맞추고 팔려는 이런 수요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도움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런 시세에 대한 이야기 다루고, 또 그 다음 편에는 또 새로운 이야기 다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이야기 그런 것들 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도 아파트 입주 시장은 그 시세 형성에 걸리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시세들이 엄청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고가 주택인데다 주상복합인데다가 지금 대출 규제에다 다주택자 리스크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시세가 진짜 들쑥날쑥할 거라는 예상이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동이랑 B동이랑 분양가가 아예 같기 때문에 근데 그 가치가 아예 같을 수는 절대 없단 말이죠. 어떤 아파트든 마찬가지인데 아크로는 지금 더 심한 상황이에요. 아까 A동의 1호 라인이랑 그 B동의 2호 라인이랑 이런 데랑 분양가는 아예 똑같은데 가치가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변수가 굉장히 많고 지금 현명하게 판단해서 유리한 포지션에서 거래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거나 뭐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그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답변을 최대한 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그리고 저희가 현직 성수동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매물 의뢰나 접수 같은 부분도 상대적으로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자로 문의 많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아크로스 서울 포레스트 관련해서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박태양 공인중개사무소 박태양이었습니다. 저는 박효충 중개법인 박효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